자, 교과서 6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정묘호란, 병자호란 얘기부터 하도록 할 건데, 중국에서 명나라와 후금이 이제 교체가 되죠. 후금은 청나라로 불리죠.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여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원래 명나라가 이 여진을 견제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임진왜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선에 군대를 보내줬잖아, 명나라가. 그 군대가 가면서 후금 이 여진족에 대한 감시가 소홀했어. 그때 여진족에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세력을 키워서 여진을 통합하고, 그리고 이 누르하치는 팔기병이라고 하는, 팔기제라고 하는 군대를 이용을 해서 후금을 건국을 하였습니다. 누르하치가 야오동 지역 진출을 통해서 명나라를 점점 압박을 해갔어요. 자, 그렇게 되자, 잠깐만. 자, 그렇게 되자 이제 후금 세력이 점점 성장을 하자 명나라가 조선한테 얘기를 해. 도와줘라, 우리 같이 저기 치자. 이 조선에게 같이 후금을 공격하자 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조선 내에서 그 출병 요청에 대해서 광해군이, 당시 왕이었거든. 광해군은 중립외교, 한국사에서 배웠잖아 이거. 중립외교 정책을 폈어요. 당시 강홍립이라는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강홍립을 파견을 하는데 적극적인 전투를 피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명나라가 지면 바로 항복해서 전쟁을 피하자. 결국 강홍립은 이 사르흐 전투라는 전투에서 패배하자 바로 항복하면서 조선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막았어. 하지만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조선 내부의 사대부들의 비판을 샀고 결국 인조라는 왕으로 바뀝니다. 인조 반정이죠. 사대부들이 광해군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조는 당시 자신을 도왔던 서인 세력과 함께 친명배금 정책을 펴니다.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를 밀어내자. 자, 그렇게 되자 후금과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해군 때까지는 이 양다리를 걸치면서 버텼는데 이 인조는 명나라와만 좋고 후금이 싫대. 그럼 후금이 화가 나겠죠. 결국 후금이 조선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두 번의 전투가 있죠. 바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입니다. 정묘호란 때는 인조 반정 이후 이 친명배금이 원인이 됩니다. 배경은 친명배금 정책. 그리고 당시 명나라 장수 모문용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끌고 와서 조선 땅에 가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 주둔을 했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은 명나라가 여기 있고 후금이 여기 있는데 조선이 있잖아. 여기에 가도에 주둔을 하고 있는 거야. 명나라 군대가. 그럼 후금의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이렇게 군대의 부담을 느끼는 거죠. 후금은 이걸 눌러버려야 되겠지. 결국 전개. 후금이 조선을 침략해온다. 결과. 근데 이때는 인조가 이제 저기 강화도로 들어가서 버팁니다. 우리 옛날 몽골 쳐들어왔을 때도 강화도에서 싸웠잖아. 그리고 명나라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후금과 조선은 형제 맹약을 맺게 된다. 형제 맹약 맺고 철수.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나라가 청나라로 바뀝니다. 자, 이것도 좀 알아둡시다. 정묘호란 때는 후금이었고 병자호란 때는 나라 이름이 청나라로 바뀌어요.
뭐가 다른 거냐? 중국화 한 거죠. 옛날에 몽골도 몽골 제국에서 원나라 한 글자로 바뀌면서 중국화 시켰잖아. 몽골이. 똑같습니다. 이제 중국화 시켜서 중국 지배를 본격화하겠다. 후금의 당시 홍타이지가 당시 후금의 황제였던 홍타이지가 황제를 칭하고 그리고 나라를 청으로 변경하면서 국호를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여진족의 그 칸이 아니라 중국의 황제가 되었다. 조선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해요. 형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게 상위 국가에게 하는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인조가 이거를 거절합니다. 조선의 척화론이 대두했어요. 싸우자. 까지 싸우겠다. 척화론이 대두. 결국 청나라 군대가 침입을 했고 남한산성까지 인조가 쫓겨납니다. 항전을 했으나 조선이 이기긴 힘들었지 너무. 결국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되었다. 항복의식을 치른다. 결과는 청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명나라의 외교는 단절됩니다. 청과 조공 책봉. 명나라와는 관계가 단절되었다. 오히려 청나라가 명나라 공격할 때 군대를 보내주고 뭐 돈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효종 때 북벌론이 대두하기도 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냐?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인데 중국에서 그 이후 정자우란 이후에 중국에서 명나라가 멸망합니다. 근데 명나라를 멸망시킨 거는 청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명청교체기에서 청나라가 뒤에 이어진 나라인 건 맞는데 명나라가 멸망한 거는 농민 반란으로 망합니다.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특히 이자성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명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자, 그러자 청나라가 베이징을 장악을 해요. 당시 명나라 장군이었던 오삼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삼계가 청나라에 항복을 하면서 완전히 중원을 장악을 했어. 근데 그 오삼계는 또 그 이후에 반란을 한번 일으킵니다. 뒤에서 할게요. 강희제라는 황제 때였는데 강희제 때 오삼계를 비롯한 3개의 번이 있는데 3번의 난이 일어나요. 오삼계를 비롯한 이 지방의 왕들이. 하지만 실패. 또 타이완 지역이잖아. 타이완의 정씨 세력들, 이들이 또 명나라를 복원시키려고 막 싸웠거든. 모두 강희제에 의해서 진압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걸륭제라는 황제가 등장하는데 걸륭제는 티벳, 신장, 몽골까지 영토를 확장. 그래서 지금 중국이랑 거의 비슷한 영토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보다 조금 더 넓어요. 서쪽, 동쪽 지역으로는. 이때 청나라가 막 잘 나갈 때 조선은 뭐 하고 있었느냐? 명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가 작은 중화다. 소중화. 뭐 조선 또 다른 말로 조선 중화주의.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원래 명나라가 중화였는데 명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런 정신승리하고 있었고 일본은
에도 막부가 수립이 됐죠. 청나라와는 국교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외교 관계를 유지했다. 자, 다음에 이제 전쟁을 통한 문물 교류가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조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총을 제조하게 됐어요. 원래는 일본이 쓰던 거잖아. 조총 제조 기술이 도입이 됐고, 그리고 중국에서 화포 제작 기술 이런 것도 도입이 됐고, 또 이때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 일본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태풍을 만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표류를 했거든. 그때 표류했던 그 네덜란드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우리나라 관리로 삼고 벨테브레, 하멜 이런 네덜란드 사람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서구 문물을 수용하기도 했다. 또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조선에 뭐 담배, 고추 이런 게 전래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고추장, 뭐 고춧가루 이런 거 많이 먹는데, 사실 그렇게 먹은 게 엄청 오래된 건 아니지. 우리나라가 뭐 맵부심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뭐 관우를 숭배하는 사상도 유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나라가 우리 전쟁 때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청나라의 그 이제 삼전도에서 항복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소현세자라는 사람이 인조 아들입니다. 얘가 청나라로 끌려가서 아담샬이라는 선교사와 교류를 하기도 했다. 선교사와 교류. 일본은 전쟁 중 문화재 그리고 포로 데리고 가죠. 이때 특히 뭐 유학자하고 도공들을 많이 데려가요. 유학자는 뭐 저번에 강항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도공으로는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일본 도자기 발달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자,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사절단이 오고 가기도 하거든.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냈던 사절단을 통신사, 그래서 학물과 학술 뭐 이런 교류를 했습니다. 에도막부에 이렇게 파견을 한 거죠. 그들이 요구를 해서. 그리고 조선에서 청나라에 보낸 거를 연행사. 이거는 조공을 바치는 거죠. 항복한 이후에 이제 조공 바치는 건데, 이들이 갔다 오면서 청나라 문물이 들어와요. 청나라 문물. 아무래도 청나라가 그때는 우리보다 앞서 있을 거 아니야. 선진적이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해서 그걸 배우자는 북학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이제 전쟁 정로란 병자호란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동아시아 질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명나라 중심에서 청나라로 바뀌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